자, 이제 시장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 후벼 파기고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선투자 송범선 실장 조합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관세 얘기 뭐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고, 자, 이번에 또 트럼프 관세 자동차 뭐 대내용 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미국으로 인쇼어링, 온쇼어링, 뭐 미국으로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가져오겠다. 막상 이렇게 해서 관세 무기를 꺼내드렸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네. 예, 그러니까 좀 유연성 있게 요 부품들은 또 빼줄게 관세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또 우리 시장에는 별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반응하고 있고. 자, 일단 김덕호 대표부터 풀어볼까요? 뭐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웠던 게 이 관세 얘기죠. 그러니까 도저히 속을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옛날 군대에서 그 유격 훈련하는 느낌이에요. 자, 8벌려 높이 뛰기 10회 합니다. 몇 회? 아, 목소리가 작습니다. 25회 합니다. 25회. 아, 또 작습니다. 마지막 50회. 50회 그러니까 50회. 자, 10회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인데, 뭐 사실 그렇겠죠. 하루 종일 관세 얘기로 계속 시장을 힘들게 해봐야 미국 본인도 힘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삔또가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분위기 눈치 못 채고 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보니까, 너 중국 너는 열애시켜, 너 열애. 그래서 지금 따로 관세를 매기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나오는데, 저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어쨌든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흔히 말하는 마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그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던 어떤 관세 정책이 오히려 미국을 자승자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냐면,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케이스로 얘기를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화폐 개혁을 했었는데 이게 실패했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내수 경제에 대한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뭐 화교들이 은닉했던 자금이나 이런 거를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화폐 개혁 정책을 시행을 했었는데, 당연히 미국도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내수 규모 자체가,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떤 학자들이 만들었던 예상했던 규모들보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구나. 그러니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이 정책들을 이제 조정을 하게 됐는데,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도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공장들이 여전히 이제 저가 제품들을 공수하기 위해서 지난 정권이었던 바이든 대통령 때 인쇼어링을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공장들이 아직까지 해외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이거는 이제 시장 경제의 당연한 원리다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 좀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로 좀 주목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사실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입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죠. 우리가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기아 자동차 얼마나 많이 놀림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그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에 대비했을 때 그 성과라든가 성능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미국의 자유무역 협정이죠. FTA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형성이 됐던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의 공장들을 많이 이제 분산을 시켜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달들이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관세에 대한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한테 관세를 강하게 때리겠다라고 했던 그 트럼프 발언도 사실은 뭐 중국산 제품이 우회해서 들어오지 않느냐, 그리고 네. 마약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철저히 근절을 해야 된다는 비밀을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저는 자동차 섹터나 자동차 부품 섹터는 우리가 지금 주가에 대한 타격은 일시적으로 입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산업 자체에 대한 해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요점은 그러네요. 뭐 느낌상으로는 관세라는 그물을 펼쳤는데 그물코가 촘촘하지 않더라. 보니까 고래도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겠는데 그게 무슨 그물인가? 빈틈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미국 자국의 우선으로 뭔가를 정리하다 보니까 피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차 안에 들어가는 부품 뭐는 비관세 이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좀 잘 적응하면은 좋겠는데, 자, 우리한테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도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미국에 진출을 한 회사들 많고, 지금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최근에 또 투자를 했다 보니까 31조 뭐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밝혔죠. 네, 투자를 한다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어느 정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오늘 시세를 보면은 다들 괜찮죠. 뭐 흐름들이 좀 관세에 대한 이런 점들이 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됐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이제 외국인들을 좀 보면은 외국인들이 뭐 그닥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 외국인 수급도 좀 보면은 뭐 조금
조금 소액 들어오고 있고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주들도 보면은 그렇게까지 외국인이 들어오진 않고 오히려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 전체적인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오늘도 역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은 현재 그렇게까지 자동차주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는 시점이다. 다만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 기아가 오늘 네. 외국인 매수가 조금 있군요. 네, 기아가 그쵸. 아무래도 멕시코에 공장이 좀 많다 보니까 멕시코나 캐나다산 제품들, 자동차 부품들 여기가 제일 지금 그래도 한숨 돌린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멕시코 쪽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최근에 또 인도 쪽으로도 지금 활발하게 현대 기아차가 좀 잘 되고 있다 보니까 네. 보면은 1분기에 역대 최대 판매를 좀 기록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인도 현지법인의 현대차는 또 상장을 했죠. 네. 현지법인을. 그쵸. 지금 인도 쪽을 제가 좀 보니까 사실 뭐 현대기아차가 1등은 아니고 마루티 스즈키 회사가 지금 1위입니다. 인도 판매량이. 근데 이제 여기는 일본 쪽이고 2위가 현대차고요. 3위, 4위는 인도 기업인 타타모터스와 마힌드라고 이 5위가 토요타, 6위가 기아거든요. 그래서 인도와 그리고 인도 기업과 일본 기업 그리고 우리 현대 기아차가 이제 어느 정도 세 가지가 양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면 이런 점들이 계속해서 최대 판매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인도 쪽으로 우리가 좀 기울여 봐야겠다 관심을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인도 쪽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 빼고는 특별히 없습니다. 완성차 업계는. 근데 이제 그에 따른 부품주들 수혜가 좀 있겠죠. 그래서 현대 기아차에다가 납품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저는 좀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의 부품 굉장히 많죠. 부품 납품하는 회사.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코리아 FT 시세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8시부터 9시까지 거래되잖아요. 프리마켓. 거기서도 상당히 좀 큰 상승세가 나타났고 지금 코리아 FT가 실질적으로 이 현대 기아차에 납품을 합니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따라서 인도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희소식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코리아 FT는 인도에다가도 직접 납품을 합니다. 네. 뭐 사실 비중이 크진 않은데 우리나라가 49%고 중국이 7.9%, 인도가 6.36%고 미국이 3%대예요. 그래서 인도 쪽이 미국보다도 더 크게 좀 납품을 하다 보니까 이번 인도에서의 이런 실적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기대되고 이 밖에도 HL 만도 역시 현대 기아차에다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역시 이런 인도 쪽에 대한 희소식 또 미국 관세 이런 점들에 대한 것들이 다음 달 3일부터 부품주도 기대되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품주가 저는 자동차 부품주 HL 만도나 코리아 FT가 좀 기대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현대기아차 사실 그 자동차 완성차의 본질은 결국엔 판매량과 뭐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또 뭐 신차들이 나와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뭐 당긴다든지 요즘 기아는 그 픽업 트럭인가요? 그렇죠. 네. 예, 뭐 이름 까먹었습니다만 네. 상당히 뭐 어떤 그 이 정서적인 로망 요즘 뭐 이렇게 캠핑이 또 날씨가 풀리니까 캠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근데 이제 규제가 아직은 그게 있나 봐요. 뭐 1차선 고속도로에서는 1차선은 이제 저기 전용 차선이고 뭐 네. 추월 차선을 아직 못 가는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거야 뭐 관계 법령이 조금 조율이 되면은 사실 그또 신차 효과 이런 네, 것들이 좀 그렇죠. 있을까 싶긴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차 모델을 이제 계속 출시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나왔었죠. 타스만인가? 네. 그런데 지금 뭐 제너럴 모터스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사실상 지금 기존 생산 라인 자체에 대한 재가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력 투입이 사실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인슈어링 당장 해라. 안 하면 너희 관세 보복 맞는다라는 걸 지금 이제 미국 행정부가 지금 과감하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당장 기업들이 그러면 저희가 더 힘듭니다. 저희 그러면 라인 조절해야 됩니다 하면서 실제로 제너럴 모터스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인력을 대거 조정을 먼저 해버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1월, 2월에 이미 일어난 상태에서 다시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모델을 구축을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략은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동감을 하는 게 지금 부품주들, 그러니까 뭐 서현유화도 있고 만도도 있고 여러 네. 기업들이 사실 주가 흐름이 다 똑같이 나왔어요. 심지어 한우 시스템마저도 뭐 상승률 자체는 조금 변동성 자체는 좀 낮지만은 오히려 주가 흐름이나 이런 모습들이 다 똑같이 나왔다는 건 지금 현대차를 바라보고 있는 이 기업들의 모습은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 자체를 높이기보다는 일단은 미국 내 생산 기지를 얼마나 확보를 빨리 할 수 있는가. 네. 그럼 여기에 대한 파급 효과를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뭐 우리가 멕시코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캐나다에 있는 기업들을 이제 통해서 우회해서 뭐 수출한다. 이것도 좋은 전략이지만 미국 현지를 좀 더 전공법으로 가보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전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은 일단 현대제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현대제철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어떤 자동차 강판, 그러니까 강판 관련해서 이제 실적을 잘 못 냈던 이유가 중국산 저가 강판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 실적들을 타개하기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미국의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더 준비를 했던 게 현대제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제철과 더불어서 조금 더 이점을 거둘 수 있는 같이 좀 이득을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예상되는 기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페노션입니다. 페노션이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건화물 쪽이고 워낙 이제 곡식 쪽 이쪽에 집중이 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벌크선 마진이 좀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실 텐데 이번에 9일 날에 발표가 됐습니다. 브라질 발레와 이제 한 2,300억 정도 규모를 계약을 체결했고 2,600억이 좀 넘는 규모로 지금 현대글로비스랑 또 계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계약이 뭔 내용인가 보니까 철광석 수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철광석을 운수해 주는 건데 브라질에 있는 이 발레 기업은 이제 중국향 수출을 하고 있고요. 이 현대글로비스랑 맺은 이 계약은 뭐 현대글로비스가 계약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대제철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미국 내에 인쇼어링을 강조를 하면서 제조업을 부활을 시키려고 할 때 그럼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오히려 물량 공세를 하겠죠. 그러니까 덤핑 공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수출 활로를 하나 잡고 있는 곳이 이번에 방문한 베트남인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서로가 이제 출혈 경제를 하고 있을 때 오히려 지속적으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곳은 해운 운수 쪽이 될 가능성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현대제철 그리고 이 페노션 이 두 기업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동차 외형이야 뭐 아직 플라스틱을 쓰는 물론 안에 내장은 플라스틱도 들어가겠고 하지만 대부분 이제 강판들이니까 제철서부터 미국에 들어가서 샘물에서 뭐 쭉쭉쭉 뽑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아마 사이가 안 좋은데 합자로 미국에 진출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럼 쭉 가서 결국에 자동차의 엔딩은 요즘은 다 전장 아니에요. 전자장비화되기 때문에 반도체 덩어리라고도 표현하죠. 이동하는 움직이는 반도체 덩어리 또 뭐 한때는 MLCC라고 하는 그런 세라믹 컨덴서 덩어리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런 전자부품 쪽으로는 좀 영향이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좀 네. 추론해 본다면 이게 나중에 반도체하고 또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전자부품도 굉장히 근데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토요일만 하더라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면제해주겠다라고 하다가 일요일에 또 보니까 제가 그 토요일 밤에 이제 반도체를 쭉 살펴봤는데 일요일에 그거는 또 아니다 가짜 뉴스다 이래가지고 또 매긴다 하다가 지금 이제 또 반도체 스마트폰 컴퓨터 이쪽도 또 다시 푼다 이러잖아요. 네.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뭐 지금 관세 이런 점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 결국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유예 쪽으로. 그래서 이런 점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에 대한 전장 부품 이런 것들 반도체가 필요하고 반도체는 이제 결국은 모든 산업에 다 쓰이다 보니까 자동차에도 쓰이고 또 컴퓨터 뭐 스마트폰 다 쓰이는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쪽과 또 연계를 시켜 보면은 자동차가 이제 저는 사실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만약에 관세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을 바꿔서 다시 관세를 매긴다 하더라도 크게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현대차 그룹이 그 미국의 조지아주에 세웠던 공장이 울산 공장의 2배 규모의 시설인데 네. 울산 공장에서 있는 인력이 3분의 1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인력으로 생산 시설을 2배 이상 낼 수 있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로봇이 200대 이상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로봇이 하다 보니까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싼 인건비를 뭐 크게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로봇에 들어가는 또 생산용 자동 뭐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네, 그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그래서 움직이는 건가요? 네, 뭐 그런 점도 있고요. 로봇이 대부분
이미 조지아주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사실 뭐 로봇팔이 이렇게 움직이는 데를 협업을 해서 옮겨주는 걸 또 로봇개가 사족보행 로봇개가 또 움직이고 이송 예. 뭐 예.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뭐 200대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점은 좀 인건비 측면에서 사실 미국의 고위 인건비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고 결국은 반도체가 또 로봇에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반도체는 필수적인 모든 산업에 좀 필수적인 상황이라서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은 관세를 뭐 반도체에다가 추가로 뭘 가격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저는 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네.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는 어느 정도 굳어지는 유예적으로 굳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미국 현지의 공무원들도 뭐 관세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면 트럼프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뭐 다 그런다고 하니까 어떻게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보겠어요, 다. 근데 명확한 거는 이번 관세 논쟁으로 인해서 이슈가 결국에는 미국 내의 소비자, 미국 내의 제조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인지했고 거기에 따라서 말은 좀 바꿔서 유연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달러가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관세 가지고 또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 자, 그럼 시선을 좀 돌려서 세부적으로 아까 그 자동화 설비, 로봇, 미국 현지로 다 같이 들어갑시다. 뭐 생산하러. 근데 이제 인력을 가지고 들어가기는 어려울 거고 분명히. 그렇죠? 네. 뭐 인구 대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현지의 인력을 쓰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그 뭐 서양 분들의 특성상 손도 두껍고 크니까 뭐 작은 조립품만 이렇게 만들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인종차별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또 이거 잘하니까 뭐 아시아 쪽의 베트남이나 이런 분들도 손이 좀 이렇게 오밀조밀한 그 기술 능력이 있잖아요. 기공의 능력이. 사실 이제 뭐 여기에 대한 이제 앵커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던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저시급이라는 개념이 주마다 다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는 뭐 주당 뭐 시간당 뭐 3달러 뭐 이렇게 된다고 예를 들면 어떤 주는 뭐 15달러 이렇게 돼버리니까 편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기는 문제가 그러면 지금 조지아주에 있는 이 공장들 같은 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인력을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울산 공장처럼 이제 대거 인력들을 위주로 많이 뽑아서 진행을 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반 이상이 기계예요. 그러니까 사람 반 기계 반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 미국 공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어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시간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따로운 노동법. 그렇죠. 네, 많이 이제 조정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지금 더 큰 문제가 이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실업 문제 그리고 이제 취업 문제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아동 노동 이쪽까지도 지금 이제 계속 법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취업 연령의 그 하한선을 낮추자라는 법안까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제조업 쪽을 좀 잡고 싶어 한다라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국민 소득이 늘어나니까 이걸로 이제 세금으로 이제 나머지를 충당하겠다라는 논리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확실히 뭐 현대무벡스라든가 아니면 현대엘리베이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쪽에 좀 강한 기업들이 주가 움직임들이 계속 버텨주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 공장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미국 내에서 공장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관세 보복은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다. 오히려 여기에 쏠림 현상이 좀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같은 시점에는 오히려 좀 판단을 조금 상황을 좀 역으로 한번 더 되짚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또 어떻게 보면은 현대엘리베이나 아니면은 뭐 현대모백스 같은 그리고 이제 또 앞서서 말씀하셨던 뭐 두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조금 지난 일주일 사이에 움직임이 조금 좋았기 때문에 조정 매물만 살짝 대비하시고 네. 저는 현금을 좀 일부 확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그러면 오늘 이렇게 약간 반등 그런 재료에 따라서 반등할 때 현금화 전략을 일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뭐라도? 지금 미국이 지금 트럼프 2기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1기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실제로 이 베트남에 관세를 456.23%를 매긴 적이 있어요. 뭐 미국 토목별 상무부가. 관세인가 아니면 철강입니다. 철강에? 그때 강판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원인이 뭔가 살펴보니까 한국이랑 대만에서 수입해서 이걸 베트남에서 다시 도금해서 재팔았던 제품에 대해서 네. 이렇게 관세를 보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때 우리나라가 제품을 그렇게까지 관세 많은 적이 없는데 생각이 날 겁니다. 실제로는 중국산 제품이 한국에 들어왔고 이게 흔히 말하는 택가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신에서 다시 이제 이걸 되팔이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세 추적을 하겠다면은 당연히 시장에서는 뭐야 갑자기 우리나라도 관세 또 맞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공포심에 또 주가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은 어떻게 보면은 좀 살얼음판을 걷는 위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조건 반등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뭐 5일선이나 아니면은
뭐 올 주봉들을 봤을 때 이 정도 위치면 좀 적정하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이때는 분할 매도를 계속 좀 진행하면서 현금을 확보하시고 오히려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 1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로 좀 이전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성범선 실장은 전략 그럼 어떻게 해? 뭐 특정 기업이나 아니면 선택지나 혹시 집중할 만한 뭐 이런 건 있을까요? 네, 저 역시 뭐 지금 관세 정책이 지금 약간 풀리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장 내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의 말은 항상 하루하루가 다르다라는 거고 이 관대한 관세라고 하는데 이게 이번엔 진짜일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따라서 당장 뭐 자동차, 또 반도체 이런 것들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도 이제 저점 대비 한 200포인트 올랐어요. 그래서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뭐 고점에서 이제 뭐 2,600, 2,500에서 샀던 물량은 아직 손실이겠지만 2,200, 2,300에서 매수했던 물량은 수익으로 전환을 하셨을 텐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매도를 해서 비중을 좀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결국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네. 오전에도 보면은 코스닥이 좀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상황인데 차익 실현 매물들이 등장했다는 거잖아요. 네. 뭐 아직 우리나라 재료가 노출되고 그쵸. 뭐 어제 AI 때문에 막 이러더니 네. 오늘은 조금 심드렁하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재개돼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외국인들 지금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신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매도를 통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전략 이게 좀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은 오늘 따라가는 거나 추가하기에는 조금 재료가 노출됐다. 네. 이런 측면에서 재료 노출로 일단 일부 현금화 전략을 고려해보자라고 정리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후벼 파기 오늘 자동차 쪽 이슈가 등장했기 때문에 또 다뤄봤고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선투자 송범선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